안녕하세요. 강릉 아산병원 신경과 임수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알코올, 그러니까 술과 경련 발작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코올 연관에 대한 손상은 크게 그 외상에 의한 것과 비외상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술을 먹었을 때 취중에 실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단순히 그냥 말실수 이런 거를 떠나서 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음주운전, 혹은 이제 작업하다가 낙상이나 혹은 그런 다른 사람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폭행사고 같은 걸로 인해서 크게는 뇌출혈 혹은 그 의식 소실을 동반한 뇌진탕 같은 두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당장은 문제가 없어도 나중에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데요. 2016년도 9월 달부터 술병에 과음 폐해 경고 문구를 붙이는데, 기존에는 지나친 음주는 간 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9월부터는 경고 문구가 3개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알코올에서의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기형아 출산도 일으키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이나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뇌전증 경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여기에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이 뇌 손상이 있고 나서 이후에 2차적인 그런 합병증으로 뇌전증, 경련 발작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에 의한 뇌 질환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급성 알코올 중독과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많이 마시는 경우에서는 0.3%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술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오늘 알코올과 경련 발작에서 가장 높은 부위를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만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의 알코올 금단 증후군에 의한 증상인데요. 보통 금단 증후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련 발작 자체가 술을 먹고 나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비교적 흔한 경련 발작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에 있어서는 알코올 치매, 즉 퇴행성 변화를 조금 가속화시키게 되고, 그 흔히들 깡소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만 먹고 안주는 안 먹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비타민 B1, 티아민 결핍으로 인해서 웨르니케 코사코프 신드롬 같은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기억력 저하나 의식 혼탁, 의식 소실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만성 중독 자체가 있으면 머리를 크게 부딪히지 않아도 뇌출혈의 위험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외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만성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알코올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뇌를 손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 실질적으로 뇌전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렇게 폭행 사고가 일어나거나 음주 사건이 일어나면, 근데 이게 사고가 날 때 머리에 손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경막하 출혈인데요. 지금 CT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상 부위 자체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공기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쪽 보이시는 이 초승달 같은 이 모양 자체가 출혈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출혈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명에 지장이 없고 수술 없이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출혈 자체가 흡수가 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점차적으로 후유장애 없이 흡수가 되더라도 이 출혈이 된 부위 쪽으로 출혈 자체가 뇌를 압력을 해서 손상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피라는 거 자체가 성분이 철분이 있고 완전히 흡수가 되더라도 철분이 남기 때문에 하나의 뇌전증 포커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외상이 있고 나서 5년에서 혹은 10년 후 혹은 2년에서 3년 후에 뇌전증 환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그래프 자체가 외상에 의한 뇌병변이 되게 되는데, 즉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런 나이대에 있어서 뇌전증의 발생 이유가 외상에 의한 뇌병변입니다. 즉 여기에는 지금 외상성 뇌병변이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알코올에 의해서 외상으로 생기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뇌전증과 알코올은 직접적인 연관이 아주 크고, 뇌가 정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많이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뇌전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겠다는 위험인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은 뭐가 있을까? 알코올 금단 증후군, 그다음에 알코올 치매, 영양 결핍에 의한 신경학적 질환.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식을 곁들이면서 먹지 않고 오로지 그냥 술만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필수 비타민 B1 자체의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웨르니케 코사코프 신드롬이라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소위 말해서 술에 이제 절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비외상성 뇌출혈도 일어나게 되는데, 가장 흔한 거는 이제 알코올 금단 증후군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이 X축이 날 일수이고요. 이게 지금 Y축이 심톰의 강도인데, 이 보시면은 알코올 금단 증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러니까 술을 거의 매일 먹는 사람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끊으면 금단 발작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응급실에서는 굉장히 흔한 거고, 이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서 발생했는데 이거를 이 환자를 입원하게 되면 이게 진전선망이라는 그런 또 다른 굉장히 심한 금단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말 술을 병적으로 많이 마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는데, 즉 알코올 금단 발작으로 입원을 했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후면 그 환자가 진전선망을 발생하게 되고, 이 진전선망을 발생했을 때 본인의 그 감정 같은 거를 조절을 못하고 심계항진, 맥박이 거의 140회, 150회에 이를 정도로 매우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본인의 감정이나 몸 상태를 주체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선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응급실에서 알코올 금단 발작으로 예를 들어서 내원을 했으면 이 환자를 입원을 시키지 않고 퇴원을 하면 자택에서 다시 금단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다시 술을 먹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금단 증상 자체가 14일간 지속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의적으로 끊는 거는 거의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정신과 폐쇄병동에 준하는, 이렇게 외부 환경이 차단되는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조금 술을 정말 접하지 못하게 이렇게 고립시켜놔야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단발적으로 보통 이제 경련 발작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은 3분에서 길어야 5분 정도로 발작이 이제 멈추게 되는데요. 30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뇌전증 지속 상태라고 하는데, 이 알코올 금단 증상이 전체 뇌전증 지속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15%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잠깐 그림으로 정리를 하면, 과도한 지나친 음주는 취중에 외상성 뇌병변을 일으키게 되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뇌전증의 원인이 되고, 청장년층의 중요한 원인 자체가 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 환자에 있어서 하루에서 이틀 정도 술을 끊게 되면 그거 금단 증상으로서의 발작이 일어나게 되고, 드물지만 이 상황에서 뇌전증으로 진행되는 경우나 뇌전증 지속 상태로 그 30분 이상 발작이 멈추지 않는 상태로 내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으로 나이가 들었을 때 알코올 치매 환자, 즉 퇴행성 질환을 일으킴으로써 뇌전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성이든 만성이든 노인 환자에게서 잠재적으로 누적된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거는 여러모로 조금 손해보는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뇌전증 환자의 음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알코올이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뇌전증 환자에 있어서는 알코올 자체가 또 하나의 관리가 잘 안 되게 되는, 그러니까 약제를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게 되면 이거 자체가 또 뇌전증을 유발하는, 발작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술과 뇌전증 약제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가 있고, 술 자체로 경련 발작을 유발한다는 게 있는데요. 요즘에 개발된 약제가 아니라 옛날에 개발된 약제인데, 페노바비탈이나 리보트릴 같은 이게 진정 성분 쪽, 이렇게 사람을 졸리게 하고 깔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제들과 술을 같이 먹이게 되면 이게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혼수 상태나 조금 심하게는 거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즉 이렇게 간에 대사되는 약제가 있는지 조금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술을 안 먹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 같이 먹으면 매우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에 대사되는 항경련제와 같이 드시게 되면 간독성이 심화돼서 그 약물에 의한 급성 간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는 술을 한 잔도 안 된다, 저는 이제 외래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음주 자체로 경련이 유발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알코올은 전체적으로 진정 효과가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약물의 농도가 저하되면서
금단 증상을 일으킴으로써 발작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이후에 이튿날이나 다음날에 발작을 유발하기 때문에 술은 한 잔도 먹지 말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적으로 많이 마시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발작, 뇌전증 혹은 각종 외상의 원인이기 때문에 지나친 음주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중에 발생한 사건, 사고는 젊었을 때 머리를 심하게 다쳤거나 출혈이 있으면 나중에 수년이 흘러서 뇌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젊음을 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절주를 해서 본인의 몸을 조금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알코올 금단 발작 자체가 그게 양리적으로 만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금단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단 발작이 한 번이라도 생겨서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거나 혹은 친척 중에 간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술로서는 갈 때까지 간 경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신과 선생님들의 협조하에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뇌전증 환자는 술을 한 잔도 안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매우 위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없으신 분들은 지나치게 먹지 말고 뇌전증 환자는 한 잔도 먹지 말라라는 게 오늘의 주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